이탈리아에서 호떡이 대박 났다고. 로마에서 15년째 제과점을 운영해온 나 마르코 베르디. 매일 아침 신선한 크루아상과 판도로를 굽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단 하나의 단어. 호떡. 그 시작은 뜻밖에도 내 딸 엘레나의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아빠, 호떡이 뭔지 알아요? 호떡?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엘레나는 눈을 반짝이며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노릇한 빵. 이거예요. 한국에서 겨울마다 먹는 간식인데 엄청 맛있대요. 나는 코웃음을 쳤다. 그건 한국 음식이잖아. 우린 이탈리아 빵을 만들지 길거리 음식을 팔 순 없어. 이탈리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유튜브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힘이 됩니다.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15년째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마르코 베르디, 가족 대대로 빵을 만들어온 제빵사입니다. 로마의 중심가에서 조금 벗어난 작은 골목에 위치한 저희 가게는 매일같이 신선한 크루아상과 판도로를 굽는 향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제 딸 엘레나가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유난히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습니다. K-POP를 듣고 한국 영화를 보고 한국 음식까지 찾아보며 하루에도 몇 번씩 저에게 한국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어느 날 엘레나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저에게 달려와 물었습니다. 아빠, 호떡이 뭔지 알아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호떡? 그게 뭐지? 그러자 엘레나는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노릇한 빵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예요. 한국에서는 겨울마다 길거리에서 팔린대요. 안에는 달콤한 시럽이 가득하고 바삭하고 쫄깃한 맛이라는데. 아빠,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해, 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엘레나 아빠는 이탈리아 빵을 만드는 사람이야. 우리 가게는 크루아상과 카놀리를 굽는 곳이지. 호떡 같은 길거리 음식은 우리가 다룰 요리가 아니야. 하지만 엘레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그게 아니라 이건 한국의 전통 디저트 같은 거잖아요. 이탈리아에도 판도로 같은 전통빵이 있듯이 호떡도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간식이래요. 우리가 이탈리아에서 가장 맛있는 호떡을 만들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녀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면서 저는 20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전 세계의 빵을 연구하며 열정을 불태우던 그 시절을요. 그리고 문득 오래전 한국을 여행했을 때 먹었던 길거리 간식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탈리아를 떠나 세계 각국의 빵을 경험하기 위해 여행을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접했죠. 노릇하게 구워진 호떡이 달콤한 시럽을 머금고 있던 그 맛. 바삭하면서도 속은 쫀득했고 씹을수록 입안에 퍼지는 계피 향이 너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단순한 간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따뜻한 한 입이 왜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았던 걸까요? 결국 저는 엘레나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호떡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료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한국의 호떡을 만들려면 모든 재료를 직접 연구하고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아시아마트를 방문해 한국식 호떡에 들어가는 찹쌀가루와 계피, 흑설탕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만의 풍미를 살리기 위해 우리나라의 전통빵인 판도로의 기술을 접목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호떡은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반죽이 너무 질어 손에 다 붙었고 팬에서 구울 때 속의 시럽이 밖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이거 좀 이상한데요? 하지만 저는 빵장인으로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엘레나. 빵이든 호떡이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 이제 이탈리아식으로 변형해보자. 우리는 찹쌀가루의 비율을 줄이고 이탈리아 빵 반죽에 가까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완벽한 호떡이 탄생했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바삭한 겉면, 안에는 달콤한 흑설탕과 계피가 녹아내리며 씹을 때마다 쫀득한 식감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식으로 변형한 새로운 버전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호떡 속에 리코타 치즈와 꿀을 넣어 로마 스타일 호떡을 탄생시킨 것이죠. 그날 밤 우리는 완성된 호떡을 한 입씩 베어 물며 감탄했습니다. 아빠, 진짜 한국에서 먹는 호떡 같아요. 아니야, 엘레나. 이건 우리가 만든 이탈리아 스타일 호떡이야. 다음 날 우리는 가게에서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호떡을 선보였습니다. 손님들은 처음에는 신기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한 입 먹어보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겉은 바삭한데 속은 쫄깃하네. 오, 이건 단순한 빵이 아니야. 새로운 디저트야. 그리고 며칠 후 지역신문에서 우리 가게의 특별한 시도를 기사로 다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탈리아식 호떡을 맛보려는 현지 손님들로 가게가 붐비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계산대를 지키며 신이 난 목소리로 오늘도 호떡이 완판될 것 같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반죽을 새로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살포시 열리더니 낯선 손님 2명이 들어섰습니다. 이들은 서양인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고 이탈리아어 대신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엘레나가 다가가 인사를 건네자 그들은 약간 서툰 이탈리아어로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그 호떡을 판다는 빵집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엘레나는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 아빠랑 제가 이탈리아식으로 재해석한 호떡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자 그중 한 명이 무척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본인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셰프 박현우라고 합니다. 로마에 여행을 왔다가 우연히 지역 신문 기사에서 이곳 호떡 이야기를 보고 찾아왔어요. 한국에서 호떡을 많이 만들어 봤는데 이탈리아에서 호떡을 만든다고 하니 궁금해서요. 저는 주방에서 이들의 대화를 엿듣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온 셰프가 직접 우리 호떡을 먹어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설렘과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엘레나는 곧장 호떡을 꺼내어 박 셰프와 동행인에게 내어드렸습니다. 바삭하게 구워진 반죽 안에는 갈색 시럽이 가득했고 씹을수록 은은한 계피 향이 퍼지는 이탈리아식 호떡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레 한 입을 베어 무는 순간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굉장히 새롭네요. 한국 전통 호떡과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 맛 자체가 독특하고 향이 좋아요. 박 셰프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엘레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반죽에 무언가 특별한 재료를 쓰셨나요? 식감이 한국 호떡보다 조금 더 바삭하고 고소한 풍미가 납니다. 엘레나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린 이탈리아 전통 빵 반죽 노하우를 살짝 접목했어요. 반죽에 올리브유와 약간의 발효종을 넣어서 바삭함을 더했거든요. 박 셰프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국 사람들이 흔히 먹는 호떡과 비교하면 시럽의 양이 조금 적은 편이라 호떡 특유의 달콤 쫀득함이 살짝 약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탈리아식 풍미를 살리기에 충분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방 문을 열고 나와 박 셰프와 직접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가게를 운영하는 마르코 베르디입니다. 찾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박 셰프는 반갑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흥미로운 경험을 하네요. 사실 이탈리아에 와서 호떡을 볼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조금만 더 한국식 시럽을 가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호떡은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안에서 시럽이 흘러나올 정도로 달콤함이 포인트이거든요. 이때 옆에 서 있던 동행인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물론 전통 호떡과 완전히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호떡이라 불릴 정도의 특징적인 단맛이 있으면 더 많은 한국인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미 이탈리아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맛을 찾아냈는데 다시 더 달게 만들면 어떨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칫 너무 과한 단맛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 셰프의 조언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 호떡이라는 이름을 쓰려면 어느 정도 전통적인 특징도 살아있어야 할 테니까요. 그날 밤 가게가 문을 닫고 나자마자 엘레나가 먼저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우리 조금 더 달콤한 버전을 추가로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지금처럼 이탈리아 스타일 버전도 그대로 유지하되 한국 셰프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럽 양을 늘린
오리지널 호떡 버전을 하나 더 선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딸의 반짝이는 눈빛을 외면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 엘레나. 어차피 다양한 버전을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손님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결국 우리는 오리지널 호떡 버전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반죽은 기존보다 조금 더 얇게 펴고 내부 시럽은 흑설탕, 계피가루에 꿀을 더해 점성을 강화했으며 겉은 여전히 바삭하게 유지하되 속은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함이 터져나오는 느낌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이 과하게 달게 느끼지 않도록 소금을 아주 약간 추가해 달콤함과 짭짤함의 균형을 맞춰보자는 아이디어도 덧붙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가게 메뉴판에 오리지널 한국식 호떡과 이탈리아식 호떡을 나란히 적어 놓았습니다. 처음 이 두 버전을 보고 호기심을 느낀 손님들은 하나씩 맛보며 자유롭게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와, 이 오리지널 버전은 시럽이 입안을 완전히 달콤하게 채우네요. 라며 즐거워했고 또 다른 이들은 난 이탈리아 버전이 더 좋네. 달콤하지만 너무 과하지 않아서 부담이 없어요. 라며 만족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반반 호떡을 찾아달라는 손님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반죽 반은 이탈리아식이고 반은 한국식 시럽을 써서 하나의 호떡 안에 두 가지 맛을 담아달라는 것이었죠. 그야말로 호떡 실험실이 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엘레나는 오히려 너무 재미있다. 며 그 아이디어를 즉시 실현했습니다. 며칠 뒤 호떡의 소문을 듣고 다시 가게를 찾은 박 셰프와 동행인. 이번엔 새로운 버전을 맛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하게 변주하셨네요. 오리지널 버전은 한국 호떡 특유의 달콤 쫀득함이 잘 살아있고 이탈리아 버전도 여전히 훌륭합니다. 무엇보다 창의적인 반반 호떡이라니 이건 완전 새로운 발상이네요.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게가 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로 붐비고 있어요. 한국 전통 호떡과 이탈리아식 호떡을 함께 맛볼 수 있다는 점이 신선한 충격인 듯합니다. 박 셰프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언젠가 한국에 방문하실 기회가 생긴다면 꼭 제 레스토랑에도 들러주세요. 거기서 진짜 길거리 호떡도 함께 맛보시고 한국인 손님들에게 이탈리아 호떡을 직접 선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 순간 엘레나의 얼굴에 호기심과 설렘이 가득해졌습니다. 와, 아빠, 한국을 다시 가보는 것도 좋겠어요. 12년 전 한국에서 느끼셨던 그 감동을 이번엔 저와 함께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레나와 저는 한국을 향한 생각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로 한국으로 가서 이번에는 직접 우리 호떡을 소개해보면 어떨까? 이탈리아와 한국 두 나라의 문화가 호떡 한 장에 담겨 이어진다면 그것만큼 멋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빠, 우리 드디어 글로벌 셰프로 거듭나는 걸까요? 엘레나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전혀 허황되지 않게 들렸습니다. 언젠가 한국 땅을 다시 밟아 오리지널 호떡과 이탈리아식 호떡으로 사람들에게 작은 기쁨을 선사할 꿈을 꾸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친근한 언어라는 사실을요. 며칠 후 제가 운영하는 빵집으로 낯선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앞면에는 한국의 주소와 함께 정갈한 한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퓨전 음식 페스티벌에 초대합니다. 주최 서울전통시장협회 앤드퓨전 셰프협회. 일시 10월 중. 장소 서울중앙광장. 내용 한국 전통 음식과 세계 퓨전 음식의 만남. 초대장 말미에는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바로 박현우 셰프의 서명이었습니다. 마르코 베르디님과 엘레나님을 공식 초대합니다. 이탈리아식 호떡을 한국에서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꼭 참석해 주실 수 있길 기대합니다. 엘레나가 초대장을 읽고는 눈을 반짝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이건 정말 기회 아닌가요? 드디어 한국에서 우리 호떡을 선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호기심, 그리고 살짝의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로 한국에서 우리 호떡을 좋아해 줄까? 만약 아무도 관심이 없거나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어떻게 하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저는 문득 예전에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느꼈던 따뜻함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낯설었지만 음식이 우리를 연결해 주었죠. 페스티벌 참가가 결정되자 빵집 안은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은 셰프님, 한국에 가신 동안 가게는 어떻게 운영하죠? 라고 묻고 일부 단골 손님들은 호떡은 누가 만들어주나요? 엘레나까지 가면 우린 어떡해요? 라며 걱정 반 농담 반을 던졌습니다. 저와 엘레나는 그런 반응이 기분 좋았습니다. 우리 호떡이 이곳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잠깐이라도 다녀올 테니 모두들 걱정 말아요. 저는 직원들에게 레시피와 매뉴얼을 꼼꼼히 적어주며 당부했습니다. 짧게 다녀올 겁니다. 대신 돌아올 때쯤엔 새로운 아이디어도 잔뜩 가져올 거예요. 호떡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국의 간식이나 빵 문화를 배워서 우리 가게를 더 신나게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은 박수를 치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셰프님 화이팅입니다. 한국에서 대박 나고 오세요.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공항에서부터 벌써 예전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빠르게 변했는지 거리 풍경이 더 세련되게 바뀌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가웠던 건 곳곳에서 풍기는 맛있는 음식 냄새와 활기찬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박 셰프가 공항까지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미소와 함께 우리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스티벌 준비는 이미 한창이니 빨리 행사장으로 가보시죠. 엘레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연신화를 외쳤습니다. 아빠 저거 봐요. 간판에 한글이 가득해요. 여긴 정말 우리가 상상하던 그곳이네요. 저 역시 어쩐지 처음 한국을 왔을 때와 같은 설렘을 느꼈습니다. 서울 중앙광장에 도착해보니 각국의 셰프와 음식 트럭들이 질비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파에야 부스, 미국식 바비큐를 선보이는 팀, 일본의 오코노미야키 트럭 등 전 세계의 다양한 음식이 한국 전통 음식 부스와 어우러져 축제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박 셰프가 우리를 안내한 부스는 깔끔하게 정돈된 이탈리아 퓨전 호떡이라는 간판이 달린 곳이었습니다. 마르코 셰프님, 여기에서 마음껏 요리해주세요. 필요한 재료나 장비가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행사는 이틀 뒤 본격적으로 시작이지만 지금부터 맛보기를 준비해도 좋습니다. 엘레나와 저는 주방 동선을 살피고 가져온 재료들을 정리하기 바빴습니다. 낯선 장소이긴 했지만 친절한 스태프들의 도움으로 금세 세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저녁 우리는 리허설 겸 호떡을 구워서 스태프들에게 맛보게 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하네요. 게다가 아주 폭신해요. 한국인들도 반할 만한 맛일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들으니 한시름 놓인 기분이었습니다. 페스티벌 첫날 아침 광장에는 벌써부터 줄을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각 부스마다 자국의 특색을 살린 간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고 이른 시각부터 맛있는 냄새가 광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탈리아 퓨전 호떡 부스에도 호기심 많은 관람객들이 차례차례 찾아왔습니다. 호떡이 뭐예요? 하고 묻는 현지인부터 이미 호떡을 잘 알고 있으며 이탈리아식 호떡이 대체 뭔가요? 라고 호기심을 표하는 한국인까지 다양했습니다. 첫 손님은 중년의 한국인 부부였습니다. 호떡 좋아하는데 이탈리아식이라니 어떤 맛인지 궁금하네요. 엘레나가 능숙한 설명과 함께 호떡을 전해드렸습니다. 안에는 꿀과 흑설탕, 계피, 그리고 약간의 고소한 견과류가 들어있습니다. 반죽은 이탈리아식으로 변형해 좀 더 바삭하고 얇게 했어요. 부부는 한 입 먹어보더니 깜짝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 색다른데? 기본 호떡보다 바삭한 게 매력 있어요. 그래도 달콤함은 확실히 살아있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조금 뒤 젊은 한국인 여성 3명이 찾아와 연신 사진을 찍으며 SNS에 올려야겠다 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호떡을 먹어보고 이거 완전 인생 호떡 이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울 수만은 없었습니다. 둘째 날 오전 재료 수급 담당 스태프가 긴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셰프님 죄송합니다. 흑설탕과 계피가 부족합니다. 주문한 물량이 늦어지고 있어서 당장 오늘 오후분이 모자랄지도 모르겠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 호떡에서 흑설탕과 계피 시럽이 핵심인데 그걸 빼놓고 어떻게 호떡을 만들죠? 엘레나가 고민하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예전에 하던 이탈리아식 크림 호떡처럼 시럽 대신 크림을 넣는 변형 버전을 급하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떤지. 완전 새로운 레시피지만 재료가 없으면 어떡해요? 주최 측에서 미안해하며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오후 행사 시간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즉석에서 새 레시피를 만들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반죽은 기존보다 더 얇게 펴서 안쪽에 달콤한 라떼 크림과 견과류를 넣음. 계피 대신 바질 가루를 약간 뿌려서 향을 살림. 겉면에는 올리브유를 조금 더 발라 이탈리아스러운 느낌 강조. 말 그대로 임시변통 호떡이었지만 손님들에게 솔직히 상황을 설명하고 시식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오, 이거 엄청 고소하고 담백하네요. 이탈리아식 디저트 같아요. 기존 호떡보다 더 독특한데요. 차별화된 맛이라 새롭고 좋아요. 그날 오후 부족했던 흑설탕과 계피 대신 이탈리아 크림 호떡이 주인공이 되었고 SNS에는 이탈리아식 호떡 라떼 버전도 대박! 이라는 반응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페스티벌의 마지막 날 겨우 도착한 재료로 오리지널 호떡과 이탈리아 크림 호떡을 함께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부스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행사 종료 직전까지 재료가 바닥날 정도로 호떡이 팔려나갔습니다. 박 셰프가 기뻐하며 달려왔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을 줄 몰랐어요. 한국 분들도 외국인들도 다들 재밌고 맛있다는 반응입니다. 앞으로도 한국 음식과 이탈리아 요리를 믹스해보면 어떨까요? 엘레나는 해맑은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호떡 말고도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싶어요. 다음엔 떡볶이나 빵을 결합한 떡볶이 판이니 같은 걸 하면 어떨까요? 저는 딸의 끝없는 아이디어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 페스티벌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한국 음식을, 한국에서도 이탈리아 음식을. 서로 다른 문화가 하나의 음식이라는 매개체로 이어질 때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우리는 아쉬운 마음으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대기하던 중 엘레나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에 다시 오고 싶어요. 더 오래 머물면서 길거리 음식도 많이 먹어보고 여기 셰프님들이랑 협업도 해보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엘레나. 이번 기회에 한국 음식과 이탈리아 음식이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는지 깨달았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지.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자. 그땐 단순히 호떡만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퓨전 요리를 시도해보는 거야.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을 빛냈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온 후 우리 가게는 한층 더 분주해졌습니다. 한국 퓨전 음식 페스티벌에서 호평을 받은 호떡이라는 소문이 퍼져 더욱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엘레나는 가게 한편에 한국-이탈리아 음식 교류 코너를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호떡 외에도 파니니에 불고기 양념을 넣거나 피자 반죽에 김치를 넣어 만들어보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지. 음식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멋진 일이 어디 있겠니?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발판 삼아 또다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전통빵,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라는 특별한 조합. 그 시작은 호떡이었지만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가능성에 설렘을 느낍니다. 마치 호떡 반죽처럼 문화와 문화가 서로 뒤섞이고 부풀어 올라 폭신하면서도 든든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음식이 가진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